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2018년 삼성 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 회계 관련 금융당국의 제재 결정에 법원이 취소 판결을 내린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지배력 변경이 정상적 회계 처리가 아니라고 판시한 점에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분식회계, 허위 공시 의혹 등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을 한 연장선상으로 풀이됩니다. 금감은 역시 구체적인 사항은 판결문이 입수되는 대로 판결문 내용을 분석할 예정이나 형사소송과 행정소송은 회계 처리 기준 위반에 대한 쟁점이 공통되므로 이번 판결이 형사소송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삼성전자의 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삼성전자 소액주주 수는 424만 7,611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 총 발행 주식수의 67.66%를 소액 주주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5%나 줄어든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보고서에선 소액 주주 현황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 소액 주주 수는 지난해 말 500만 명 선이 무너진 데 이어 최근 450만 명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주가 부진이 소액 주주 이탈의 원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이 상반기 573억 원의 순이익을 올렸습니다. 대규모 부동산 PF 관련 충당금 설정에도 불구하고 자산 관리 등 부문에서의 성과에 힘입은 결과입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하나투자증권은 14일 올 상반기 연결 기준 순이익이 57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29% 늘어났다고 공시했습니다. 영업이익은 43억 원, 자본 총계는 1조 6,581억 원입니다. 순자본 비율은 지난해 말 605%에서 684%로 개선됐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반등하면서 국내 반도체, 전력, 인프라주 모두 모처럼 강세를 보였죠. 삼성전자도 오늘장 1.45% 상승하면서 마감을 보였습니다. 다만 오는 28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일까지는 주가가 방향성을 찾기 어려운 데다 여러 거시지표 변수마저 남아있어서 반도체나 전력, 인프라의 주가 모멘텀이 당분간은 약화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전략을 세우실 때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외인 재유입 시작. 네, 베스트 트레이딩맨 주식콜콜, 저는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선윤입니다. 네, 전문가님 말씀처럼 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들어와 주면서 오늘 양시장 모두 상승 마감을 보였는데 우리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네. 자,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이 시작됐는지 시끄러웠었던 한 주였는데 얼추 마무리가 돼요. 사실 금요일도 있긴 하지만 샌드위치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조금 휴가를 가시는 것 같긴 합니다. 자, 중요한 점은 뉴욕 증시의 엔비디아, AI, IT주들의 급반등이 나왔었고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크게 빠지기 직전인 나스닥으로 따져보자면은 17,200포인트 근처까지 왔거든요. 이제 오늘 새벽과 하루 더 있을 다음날 새벽까지 뉴욕 증시의 움직임이 정말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이번 주가 또 어떻게 끝날지, 중동 쪽은 좀 조용할지 핵심일 것 같은데 우선은 오늘 그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이나 말씀드려보도록 하고요. 그래도 어찌됐든 휴가가 들어가기 전에 시장은 조금 괜찮을 것 같다. 안심하시고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CPI라든지 소매 판매 지표를 좀 확인해 봐야겠지만 그 전에 우선 종목대 전략 재정비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도 종목 상담 예정되어 있으니까 접수 시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남겨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남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스트 트레이딩맨 주식콜콜 지금 시작합니다.
자, 그간 잘 계셨죠? 네. 자, 오늘 얘기를 좀 드려볼 건데, 자, 우선은 그 시장을 보면 오늘 시장에서 그 의견 거절 종목들, 반기 의견 거절 종목들이 많이 나왔어요. 오늘 발표 날이었거든요. 근데 거래가 되다가 반기 의견 거절됐다고 해서 이게 상패가 되진 않아요. 네, 연말까지 해서 보고요. 뭐 환기가 들어간다거나 할 수는 있는데요. 상패가 바로 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근데 정지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반기 의견 거절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지금 거래소의 또 트렌드상 종목을 바로 상패를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이제 몇몇 종목들은 출렁임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하고 보셔야 되고요. 반기 의견 거절 나왔다고 상패 안 됩니다. 혹시라도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이 있으시다면은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금요일과 다음 주에 대응을 잘 해서 잘 빠져나오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선은 그 전체 이제 시장 흐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제가 왜 이제 중요하게 보는지 나스닥 포인트에 대해서 그간에 여러 차례 제가 설명을 좀 드렸는데 라인 하나 긋고 시작해 보죠. 이 라인이 되게 중요하다고 제가 나스닥에서 진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보시면 여기가요. 제 줄을 그은 라인 자체가 여기가 16,500포인트 라인이에요. 16,500포인트 라인인데 여기 라인이 되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3월부터 4월에 횡보했었던 고점 라인이 걸리는 자리이기도 하고 반등 나왔다가 버텼던 라인이기도 해요. 5월 말쯤에. 그렇죠? 그리고 이 라인 돌려 세웠어요. 급하게 빠졌다가도 세웠단 말이에요. V자 반등으로 해서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런데 최근에 올려쳤는데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세요? 여기 라인 있죠? 여기 라인. 빠지다가 반등 주고 빠지다가 반등 주고 빠지다가 반등 주면서 버텨낸 자리가 여기 자리가 한 17,000원대 초반 자리예요. 200포인트 좀 안 돼요. 네. 근데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 나스닥 흐름이 17,180포인트 정도에 끝났거든요. 앞으로 열릴 다가올 뉴욕 증시에서의 나스닥 흐름 자체가 조금만 힘을 내준다면 여기에 구간대 자리 있죠. 여기 자리를 넘어가면서 조금만 쳐주잖아요. 그러면서 17,500포인트 돌파 흐름만 조금만 지켜내준다면 오늘 아니면은 내일까지 해서 우리가 쉬는 동안 그럼 자연스럽게 시장은 좀 안정됐다라고 판단이 올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에서 좀 추가로 도와줘야 될 게 시장이 중동 리스크 자체가 좀 없어져 줘야 돼요. 네, 중동 리스크 자체가 조금 사그라들어야 된다. 근데 이제 우선 미국 쪽에서도 압박을 좀 가하고 있는 모습이고 뭔가 평화에 대한 진전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들이 갑자기 말을 잘 듣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란과 하마스 쪽에서 움직임, 이스라엘 쪽의 움직임 자체가 어떻게 나올지가 사실 현실적인 이번 주 시장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코로나를 가지고 시장이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이번 주, 지난주 내내 저도 강조를 드려왔었고 관련주 보시라 말씀드렸고 특히나 이번 주 초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원격 수업 보세요. 원격 수업 보세요라고 말씀드려왔잖아요. 원격 수업 관련주들이 오늘 죄다 좀 급등이 좀 나왔다 빠지기도 했어요. 네. 뭐 메가미디 같은 경우는 되게 급등이 나오기도 했고요. 뭐 그런 흐름들이 나왔었는데 이 코로나는 더 이상 시장에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개별 이슈로만 가는 거고요. 이전처럼 2020년 이때 19년도처럼 큰 영향은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걱정한 건 아니고 그다음에 뭐 루머 같은 얘기지만 지진 이슈도 있었죠. 그래서 오늘 난카이 대지진, 오늘 일본에 큰 지진이 일어날 거다 이런 루머도 막 일본에 확산됐었잖아요. 우리도 알고 있었잖아요. 14일 날. 예. 그런데 아직까지는 일어나진 않고 있습니다. 3시간 남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뭐 예언에 대한 부분도 이런 게 좀 이슈가 좀 됐었잖아요.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도 또 이제 좀 사라지고 있는 모습이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남아 있는 것은 중동 이슈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조금 그간에 계속 이슈가 됐었던 이제 해리스하고 트럼프의 조금 이제 대선 이슈만 남아 있는 거죠. 근데 이번 주까지 해서 중동 이슈가 조금 지나가면서 사그라들어 버리면 이번 주 지나버리면 얘들이 뭘 한다고 한들 크게 와닿진 않아져요.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안정을 거쳤기 때문에 학습 효과라는 거죠.
계속 1주, 2주 됐을 때도 별 얘기 없으면은 공격해도 사람들의 반응 자체가 뜨뜻미지근한 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 주 지나고 나서 이슈가 터지고 뭔가 나오더라도 웬만한 큰 거 아니고서는 중동 이슈도 사그라들 거다. 그럼 자연스럽게 시장은 다시 한번 해리스와 트럼프에 집중이 될 건데 현 시점에서 봤을 때 해리스가 그나마 조금 더 우위를 보이고 있는 것은 현실적인 내용이죠. 그렇죠? 네. 맞잖아요. 그럼 해리스 관련주로서 신재생 에너지 쪽에 집중을 좀 받고 있죠. 물론 전기차 쪽이 시끄럽긴 하지만 2차 전지주들은 그래도 해리스 덕에 더 이상 빠지진 않고 버티거나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이거 보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해리스와 트럼프가 또 언제 TV 토론합니까? 9월 달에 한다고 하죠. 이게 아마 핵심일 거고 9월 맞춰가지고 뭘 합니까? 금리 인하가 나오겠죠. 페드워치 기준으로 해서 금리는 어떻게 됩니까? 0.25%포인트냐 0.5에 대한 포인트냐 얘기를 할 때 0.5가 조금 더 퍼센테이지 수치상 확률적으로 높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9월에 한 번 하고 11월과 12월이 지금 총 3번의 FOMC가 남아있는데 이때 한 번 하고 이때는 한두 번 정도 할 수 있겠죠. 최소한 0.5 정도 진행을 하지 않을까, 50bp 정도 하지 않을까 싶고 조금 더 간다면은 1% 정도의 금리 인하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시장은요, 크게 뭐 문제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현 상황에서 보면은 우리 시장은 뭐다? 네, 저도 이건 확실한 것 같다. 데드캣 바운스는 아니다. 뭔가 돌려 세우는 게 확실해지는 것 같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기억하시고 AI 관련주들의 상승. 시장이 사실 보시면 이렇게 빠져있다가 다시 안정적으로 가잖아요. 자,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 종목을 뭘 사야 돼요? 고민할 게 많단 말이에요. 뭐 살까요? M7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매그니피센트 7 종목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돈이 쏠릴 것이고 이 종목이 가면은 우리나라 뭐가 가요? 삼성전자와 뭐예요? SK 하이닉스의 움직임 자체가 괜찮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 종목들도 계속 보셔야 된다. 그래서 시장은 당분간 IT주들의 강한 모멘텀거리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주변의 종목들이 따라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중형 IT주들이랑 다시 HBM 관련주들 등등 많을 거 아닙니까? 그 관련주들은 꼭 보셔야 된다. 그간에 많이 밀렸었던 이오테크닉스나 뭐 한미반도체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다시 올라갈 채비를 할 수 있으니까 관심 갖고 보셔야 되는 시장이다 말씀드릴 거고 이틀 푹 쉬시고 나서 뉴욕 증시가 과연 어떻게 움직일지가 하루겠네요. 죄송합니다. 뉴욕 증시의 이틀치를 봐야겠죠. 그 움직임에 따라서 좀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조금 바쁘시더라도 내일은 푹 쉬시고 금요일 아침 일찍은 제가 이제 아래 보이는 곳에다가 뉴욕 증시 매일 아침마다 분석해서 올려드리거든요. 꼭 보셔가지고 이틀치의 상황들을 확인하시고 금요일 시장 대응하시고 다시 또 주말 푹 보내시고 오시면 어떨까 이렇게 오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자세하게 시장 분석을 좀 들어봤는데요. 휴장이 아니죠. 미증시 흐름은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가운데서도 M7 종목들의 주가 흐름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추후에 시장에서의 전략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을 참고하시면 이 방송 시간대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매일매일 시장 흐름 같이 공부해 볼 수 있으니까 도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을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는요. 저희 종목 상담 진행해 볼 텐데 상담 접수하시는 방법은요.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남겨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남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상담을 만나볼 텐데요. 첫 번째 상담, 문자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HS 효성 주셨고요. 매수가가 58,020원, 그리고 비중은 60%입니다. 아무래도 재상장한 이후에 계속해서 좀 내림세를 보이다 보니까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오늘장 종가를 살펴보니 46,650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매수가도 이탈을 했고요. 무엇보다 비중이 60%이면 부담이 좀 많이 되실 것 같거든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단가가 이제 58,000원이신 거 보니까 분할하고
사신 건지 아니면 또 단가가 또 20원으로 떨어지는 거 보니까 효성을 가지고 계시다가 분할로 떨어져 나온 다음에 단가를 낮추시려고 하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자, 그렇죠? 네, 이런 상황인데 우선은 좀 분할 시기가 현실적으로 좀 보더라도 너무 안 좋았죠. 시장이 또 이렇게 또 빠질 때. 계획안은 제출해서 딱 시작을 해서 이걸 어떻게 중간에 멈출 수가 없어요. 한다고 진행돼 버리면은 그러면은 이제 거래소에서는 날짜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필 시장이 확 얻어 터지다 보니까 네, 참 아쉽게도 영향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답답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자, 매수가도 보니까 이제 58,000원대이시고 자, 여기서부터 해서 과연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인데 우선 차트 보면은 그래도 바닥은 좀 다지면서 형성은 되어 있어요. 크게 밑으로 떨어지거나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잠깐만요. 거래량이 이틀치가 터졌거든요. 잠깐 분봉이나 좀 대응해 볼까요? 잠깐 볼게요. 이 터지고 나서 움직임 자체가 전혀 없었는데 거래량이 터졌다고 하긴 하지만 엄청 많진 않아요.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조금 거래량이 붙으면서 받아줬다는 거? 특히나 오늘 자리에서 그간의 거래량이 죽어있던 거를 먹어줬는데 딱히 움직임이 없다. 근데 차트 보니까 3분봉 자리에서도 241선이거든요. 라인 자체 요거요. 요거 돌리면서 올려치는 모습이 마지막에 나오긴 했어요. 이렇다는 것은 우선은 하락보다는 상승 쪽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래가 좀 붙어놓은 상황이라 떨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여요. 그러면 우선은 그 다음 매물벽이 그나마 체크되는 게 여기 자리랑 여기 자리긴 한데 저기 가격 구간이 얼마냐면 6만 원대 한 초중반 자리예요. 그러니까 조금 잘 움직이면 6만 원부터 해서 한 6만 5천 원 정도까지는 좀 열려 있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급하게 팔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좀 기다려 보셨다가 최소한더러 얼마? 6만 원 이상 가는 거 보고 대응하셔야 돼요. 예. 우선은 구조는 잡혔어요. 안 밀리고 이제 횡보했던 모습도 굉장히 나쁘지 않았고, 그렇죠? 그리고 거래량이 동반된 모습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하락보다는 상승 쪽 분위기가 더 가깝다는 거. 이거 기억하시고 대응하셔야 되고 분봉상으로도 이쁘게 지금 라인을 그리면서 가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으니까 보시면 다시 한번 3분봉 자리에서도 괜찮은 모습이니까 우선은 상승 쪽에 베팅을 해보자. 그래서 매수가 최소 매수가 이상까지 가는 거 보고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은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당장은 좀 긍정적인 부분을 더 크게 보자라는 이야기도 들어봤죠. 매수가 그 이상까지 올라와 준다 싶으면 그때 다시 한번 상담 남겨보시고 전략 다시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4조 대림을 주셨고요. 매수가가 74,000원, 비중은 20%입니다. 20일 전에 매수를 했는데 오늘 장중에 올랐었는데 못 팔았다라고 해요. 그런데 시간에서 또 급락을 보이다 보니까 걱정이 많이 된다라고 문자를 남겨주셨습니다. K푸드가 한창 강한 주가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그런데 근래 들어서 실적 발표 이후에는 좀 종목들 사이에서도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 자, 4조 대림 오늘 종가가 79,900원입니다. 그래도 7%대 상승세를 보여주긴 했습니다. 자, 전문가님, 74,000원 회복 여력이 있을까요? 이게 그 사조 쪽이요. 사조 산업도 그렇지만 그 갑자기 조금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그린벨트 해제 이슈가 터지면서 사조 산업 쪽에서 가지고 있는 뭐 하남시 그쪽에 캐슬렉스 골프장도 가지고 있잖아요. 이쪽 그룹이. 그쪽 이슈가 터지면서 같이 쫙 급등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건 아실 거고. 근데 이제 보여 계신 건 사조 대림인데 나쁘지 않은 모습이 좀 터지긴 했어요. 그래도 안 꺾이고 갔어요. 요게 요 날부터 해서 같은 이슈로 갔었던 거예요. 그래도 꺾였지만 다시 가긴 했거든요. 근데 문제를 보니까 아까 시간에 얘기하셔서 검색해 보니까 시간으로 6%가 빠졌어요. 6.6%가 빠졌어요. 뭐 특별할 거는 없는데 내용도 열어보니까 뭐 딱히 뭐가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빠지는 모습이네요. 시간에서 거래량 자체가 많진 않아요. 근데 이게 48,000주인데 오늘 하루 거래량 얼마인가요? 78만 주니까 그렇게 영향은 없을 거예요.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우선 시간에서는 뭐 그냥 우연찮게 이렇게 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영향은 제한적일 겁니다. 그래서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시간의 첫 거래에서는 또 상승이 나오기도 했잖아요. 우선 이슈가 제가 아직 확인하지 못했지만은 큰 악재 상황이 나오더라도 거래량 자체가 적었기 때문에 하락은 제한적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반등 포인트 맞추셔가지고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근데 매수가 74,000원이신데 이게 얼마 전에 7월 달 매수하시고 자리를 보면은 되게 중요한 자리가 딱 이 자리네요. 또 하필. 조금 이게 뭐랄까. 여기서 가면 원래 더 가는 자리인데 항상 그렇거든요. 차트 보면요. 여기 고점 자리 있죠. 여기. 맞물리죠. 떨어졌다가 반등 자리죠. 여기 자리죠. 이 라인이죠. 그리고 나름 버티면서 약간 돌리는 윗꼬리 자리가 있어서 가려다가 꺾였죠. 예, 이 자리 또 나왔죠. 그리고 여기 또 맞았죠. 오늘. 여기. 거의 매수가 자리가 현실적으로 올라갈 때도 버벅거리고 떨어질 때도 저항 자리. 정확한 저항 자리예요. 숨길 수도 없어. 그냥 이 자리가 저항 자리예요. 예. 매수하신 자리가. 그래서 사실 매수 대응 하실 때도 아니면 매도 대응 하실 때도 이 자리를 기점으로 손절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뚫고 갈 때 매수 대응을 한다거나 이런 대응이 필요했었던 자리라 보통 이런 자리에서는 보통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현하죠. 약간 째리고 보고만 있는 자리. 사지도 않고 팔지 약간 그런 자리거든요.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어쨌든 버텨주셨고 올라왔어요. 근데 여기 자리이기 때문에 이게 약간 힘겨루기가 필요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다시 한번 돌파 시점이 나와준다면 9만 원대까지도 열려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밑으로 좀 꺾여버리게 되면은 조금은 조심하셔야 될 가격이요. 얼마냐면 잠깐만요. 분봉으로 볼게요. 어쩔 수가 이것도 걸려 있네 또. 어렵다. 참 야속한 라인이 보이네요. 야속한 라인이네요. 7만 원 이탈 자리를 어쩔 수 없이 잡아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게 아니라면 6만 8천 원짜리긴 한데 여기서 한번 그어봅시다. 7만 원짜리랑 6만 8천 원짜리거든요. 되게 애매하다. 떨어지더라도 그렇게 큰 폭은 또 아니니까 사실. 그래서 우선 기다려보시죠. 기다려보시죠. 이게 지진 이슈라도 한번 터져준다면 이걸 터지면 안 되지만 사실 사고가 나면 안 되지만 그래도 그쪽 방면으로 해서 이슈화는 좀 될 수 있으니 그렇죠? 그래서 우선 좀 기다려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급하게 매도하지 일단 하지 마시고요. 되게 팔기도 애매해요. 홀딩 하셨다가 반등 나오는 거 보고 할게요. 근데 웬만하면은 마이너스는 안 날 것 같아요. 수익권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조금 대기하셨다가 반등 나오는 거 보고 혹시라도 7만 7, 8천 원 넘어가는 거 나오면은 이때는 좀 한 번 더 크게 갈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는 꼭 잘 지켜보시고. 그래서 우선 지금은 손절보다는 홀딩 전략으로 해서 한번 올라오는 거 보고 대응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네, 시간 외에서 좀 힘이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주셨는데요. 그래도 거래량을 동반한 하락이 아니다 보니까 하락은 다소 제한적일 수 있겠다라고 또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당장 좀 급하게 대응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홀딩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도 들어봤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흥하해운 주셨고요. 매수가가 2,980원, 비중은 15%입니다. 20일이 더 된 것 같습니다. 매수를 한 지. 그런데 잘 갈 줄 알았는데 사고 난 뒤로 계속해서 좀 흐르는 흐름세가 강하지 않다 보니까 본전까지 올 수 있을지 아니면 손절을 고민을 해봐야 될지 어렵다라고 합니다. 자, 흥하해운을 주셨는데 그래도 이 중동 리스크 이야기 나올 때마다 한 번씩 힘을 보여주긴 하는데 어떻게 매수가 부분까지 회복 여력이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이게요. 중동 이슈를 매일 검색하고 계실 거지만
그냥 우리가 지금 당장에 M포탈에다가 뭐 중동, 뭐 이스라엘 검색을 해보면 뉴스거리 자체가 이 뭐 한국석유, 흥구석유, 흥하이온 등등등 이쪽 라인에 주가를 크게 펌핑 시킬 만한 이슈가 안 터지고 있어요. 사실 그게 우리 입장에서는 맞는 건데 흥하이온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나 한국석유나 흥구석유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이스라엘 쪽으로 미사일을 쏘던가 이걸 사실 바라고 있긴 하거든요. 이러면 안 되시는데 근데 그게 지금 약간 조금 좀 뭔가 애매해요. 뭐 중동에 급하게 항공반부터 시작해가지고 잠수함까지 미국이 좀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지만 근데 또 주가 차트를 보면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 똑같거든요. 한국 석유도 한번 갈만 했는데 못 가고 있는 모습이고, 그렇죠. 흥구 석유도 뭐 나름 또 가려고 했다가도 또 못 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예, 이래요. 이게 흥구 석유는 신고가예요. 위로 매물벽 자체도 없어요. 예, 이런데도 이래요. 흐름 자체가. 예. 그러니까 조금 사람들이 간을 많이 봐요. 근데 흥하이온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안정적인 자리가 나왔기 때문에 매수하기가 나쁜 자리는 아니에요. 이슈 한 번만 터지면 돼, 한 번. 근데 그 이슈를 터지길 바라는 게 참 저도 방송을 하는 사람, 또 하나의 인간으로서 죄송스럽긴 하죠. 예. 근데 단타 대응을 한다거나 이쪽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터지긴 터져야 돼요. 근데 솔직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이란 쪽이랑 하마스 쪽이 뭐가 이렇게 힘이 없나? 뭔가 대응이 좀 약해. 그렇지 않나요? 밖에서 그렇게 떠들었는데 야 가만두지 않겠다 그랬는데 그 어디야? 그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인가? 거기 해안가에다가 2발 쐈다고 하지? 예. 그래서 야 이거 뭐야? 싶은 거예요. 그게 절대 빗나갈 리가 없거든요. 해안가에다 2방, 그래도 2방 썼어, 2방. 그래서 야 이것 봐라. 싸울 마음이 없구나. 또 이제 오늘은 아니지만 이제 어제 그 오전장이었나요? 시장 분위기 자체가 또 약간 좀 평화 협상 쪽으로 가는 듯한 뉘앙스로 나오고 있고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게 갔어요. 그래서 야 안 쏘는구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지나면은 이게 완전 진짜 크게 하지 않는 이상 일이 터지진 않는 분위기로 가는 거야. 사실 솔직히 애매해요. 근데 자존심 때문인지 몰라도 한 번은 할 것 같긴 해요. 일단은 새로운 지도자가 생겼죠. 신와르라고. 제가 그 관련된 영상을 올려드리기도 했는데 뭐 그분이 또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뭔가를 준비를 철저히 하고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일을 꾸미고 빵 터뜨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게 아닌 이상은 조금은 지금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아씨 팔기도 애매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따라 들어가야 되나 약간 이런 상황인 거예요. 종목들이 다 그래. 그래서 우선 지금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냥 답답하시더라도 조금 홀딩해 주셔야 돼요. 매수가 자리도 뭐 3,000원대 근처시잖아요. 근데 이게 한 번 터지면 또 갈 자리거든요. 크게 어려운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야, 좀 답답하다. 저도 좀 솔직히 그래요. 답답하다. 얘들 이거 가는 거 뭐 봐야 되나? 어떻게 돼야 되나? 그래서 우선은 지금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이번 주는 지나봐야 조금은 중동 쪽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주말까지는 이번 주는 조금 안타깝지만 금요일 시장까지 보시고 주말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체크한 다음에 그리고 다시 대응해 볼게요. 근데 뭐 한 번은 할 거예요. 안 하진 않을 거예요. 그거 맞춰서 아마 급등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지금은 조금 답답하시더라도 홀딩하는 관점은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급하게 대응을 하기보다는요. 이번 주는 홀딩을 하면서 흐름을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겠다. 일이 조금 더 전개가 된 이후에 전략을 다시금 세워보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으니까요. 우선은 홀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종목 상담뿐만 아니라 시황 분석도 이렇게 좀 자세하게 매일매일 배워보고 싶다. 시장 공부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을 참고하시면 우리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 방송 시간이 아니더라도 매일매일 시장 자세하게 공부해 볼 수 있으니까요. 도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요. 큰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볼 텐데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주셨고요. 매수가가 18,600원, 비중은 20%이다라고 하는데 종목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매수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영 안 가서 정리를 해야 될지 고민됩니다라고 하는데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종목에 문제는 없는데요. 네, 이게 시장의 문제죠. 뭐 아시면서 그렇게 물어보세요. 예. 질문이 잘못됐어요. 질문이 잘못됐어. 예. 질문이 너무 그냥 답답하시니까 그냥 편하게 막 적으신 것 같아요. 예. 질문이 잘못됐고 종목 문제 없어요. 그냥 시장이 좀 짜증나요. 어쩔 수 없잖아요. 해서 좋아요. 올라갈 일 많을 거예요. 다만 이제 이때가 이제 체코 원전 이슈, 아니 체코 이때 맞나? 이때 좀 맞아요. 이슈로 좀 갔다가 좀 빠진 게 있긴 하지만 사실 다시 올라갈 거예요. 결국엔 다시. 시간은 좀 걸릴 거예요. 그래서 보유하고 계시면은 수익은 날 수 있어요. 수익은 잘 날 텐데 다만 시간은 좀 여유 있게 대응을 해주셔야 된다. 이거밖에 드릴 말씀이 없어요.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그냥 네. 뭐 우리나라 시장에 저도 막 뭐라고 하고 싶지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냥 빨리 시장이 좀 올라오기만을 조금 기대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분위기가 전체적인 뭐 뉴욕 증시의 흐름이나 글로벌 증시 분위기가 나쁘지 않거든요. 다시 한번 올라갈 채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원전 이슈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소형 원전 테마도 그 대장격이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홀딩 하시고요. 그냥 답답하시더라도 조금 약간 이런 느낌이 있죠. 어차피 갈 거 기다려보자. 이 종목을 믿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최소한 그래도 정리하시더라도 22,000원 정도는 보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자체의 문제는 전혀 없지만 시장의 영향으로 인해서 잠시 좀 주춤한 것 같습니다. 당장의 급한 대응보다는 22,000원 선까지는 좀 확인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정리를 해보는 게 더 좋겠다라고 이야기 들어봤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 문자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한미반도체 주셨고요. 매수가가 186,000원, 비중은 4%입니다. 자, 사연이 좀 있어요. 6월쯤에 하도 좋다고 해서 샀는데 꼼짝 안 하고 계속 빠졌어요.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할까 고민을 했는데 또 불안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조금씩 최근 들어서 움직이고 있대요. 그래서 이게 기회인가라는 생각 드는데 우리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한미반도체 차트를 보실 때 잘 보세요. 같이 보시면 좋은 게요. 이 한미반도체 차트고요. 그래도 거의 비슷하게 움직인다 보시면 되는 게요. SK 하이닉스 차트예요. 이게 이제 아래가 SK 하이닉스 차트고요. 위에가 이제 한미 반도체 차트예요. 한미는 이 아래에 있는 SK 하이닉스의 차트를 조금 추종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렇죠?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우선 한미 같은 거는 종목 보실 때 하이닉스 지금 어떠세요? 느낌적으로 봤을 때 IT 관련주들의 흐름 어떤가요? 엔비디아도 그렇고 뭔가 좀 분위기가 다시 살고 있잖아요. 하이닉스입니다. 돌리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수급 상황으로도 잠깐만 닫아버렸네요. 볼까요? 수급 상황에서의 SK 하이닉스의 상황들을 조금 살펴봐 보자면 여기 있다. 자, 여기 최근에 하이닉스의 흐름인데 잘 보셔야 될 게 전체적인 모습 자체가 좀 바뀌었다라고 할까? 그간엔 좀 힘든 모습이었지만 갑자기 외인들이 좀 잡는 모습이 강하게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금투 쪽에 매도 나온 거는 뭐 프로그램 매도세가 좀 있는 거고 오히려 보시면 보험, 투신, 기타 금융, 연기금 등등에서 사모펀드까지 해서 최근에는 매수가 그래도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분위기 자체가 하이닉스나 그렇고 삼성도 그렇지만은 바닥에서 돌려 세우려는 그런 힘이 조금 강해요. 네. 이게 고스란히 어디로 가냐면 한미 반도체로 올 거예요. 그래서 한미 반도체가 지금 다행인 건 뭐냐면 고점에서 대응을 하시긴 했지만 비중 자체의 대응을 정말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한다? 기회가 왔다. 급하게 하진 마세요, 다만. 왜냐하면 아직 우리에게는 체크해야 될 게 남아 있어요. 중동 리스크를 그래도 버려낼 수가 없어요. 이거를 최종적으로 체크를 해야 돼요.
최소한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까지는 봐야 돼요. 예. 그러면 대응을 하실 때 날짜상으로 다음 주부터나 아니면 그 다음 주부터 해서 시장 자체나 종목 자체가 조금 약간 특히나 종목이 밀리는 모습이 나온다. 그리고 시장 확인하셔야겠죠? 중동 리스크가 좀 분위기가 어떻게 해요? 해소가 되는 분위기가 나온다. 다음 주에.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단가 낮추셔야 돼요. 네. 그래서 다음 주에 우선 1%더 사시고 그 다음 주에 1%더 사시고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뭐 8%를 채우시던가 아니면은 뭐 10%를 채우시던가 하셔도 되는 종목이니까 우선은 여유 있게 다음 주, 그 다음 주, 뭐 매주 1%씩 낮춰 가신다면은 언젠가는 조만간 큰 근시일 안으로 수익은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보다는 앞으로는 뭐다? 단가를 낮추는 전략을 잘 취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의 주가를 추종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하이닉스의 주가 흐름도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추가 매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을 해주셨죠. 긴 호흡으로 여유롭게 조금씩 계속해서 8에서 10% 비중을 더 채우는 전략 짚어주셨으니까 이 점도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 문자 상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L 만도 주셨고요. 매수가가 45,000원, 비중은 10%입니다. 서너 달 전에 매수를 했는데 지금 추가 매수를 통해서 단가를 낮춰볼까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문가님께서 이 자동차주 괜찮게 보고 계실지 궁금하다라고 하는데 추가 매수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이게요, HL 만두가 4월 말부터 진짜 시원하게 돌렸어요. 그래서 야, 이거 진짜 강하구나 싶었는데 5월 딱까지, 그러니까 거의 한 달 정도 가주다가 그냥 곤두박질을 치면서 다시 바닥까지 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렇게까지 할 일이야 싶을 정도로 내다 꽂더라고요. 그래서 야, 좀 너무한다. 근데 지금 보면 다시 바닥은 다지고 돌려놨거든요. 그럼 사실 현실적으로 지금 자리는 매수 자리가 맞아요. 네.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급하게 하지 마시고 이번 주까지 놔두시고요. 다음 주부터 천천히 분할 매수하시면서 단가를 낮춰주세요. 매수하신 것만큼 못 사시더라도 최소한더러 얼마까지 낮추셔야 되냐면 41,000원 정도, 4만 초반대까지는 단가를 좀 낮춰주셔야 돼요. 아마 이게 좀 올라갔으니까 매수하신 것만큼 매수하셔야 떨어질 거긴 한데 다음 주부터 해서 조금 조정이 나오는 시점에 맞추셔서 몇 주간에 걸쳐서 계속 분할 매수해 주세요. 그래서 몇 주 대응을 하시면은 자연스럽게 금리 인하 이슈와 맞물리면서 시장이 좀 좋아지면서 주가가 탄력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해서 약 3, 4주 정도 한 달의 텀을 두시고 천천히 분할 매수하시면서 단가를 낮추는 전략.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마 떨어뜨리시면은 4만 원대 초반 올 거예요. 4만 1,000원대 다시 올 수 있으니까 그때 보고서 올라왔을 때 정리하시면 되고. 근데 굳이 정리 안 하셔도 기다리시면 다시 여기 전고 좀 넘어갈 수 있습니다. 5만 원짜리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냥 이 종목은 현재 구간대부터 해서는 좀 시간이 걸려도 그냥 조금 여유 있게 조금 긴 호흡을 보고 대응하시면 좋은 종목이니까요. 차분하게 천천히 대응해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릴게요. 네. 자, 우선 추가 매수가 가능한데요. 당장 이번 주부터가 아니라 다음 주부터 흐름 천천히 지켜보시면서 매수 평단가를 41,000원 선까지 맞춰보는 게 좋겠다라고 들어봤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고 대응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한올 바이오파마 주셨고요. 매수가가 33,250원, 비중은 20%입니다. 며칠 전에 매수를 했는데 조금 오르다 또 내리고 계속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라고 해요. 주변에서 금리가 내리면 바이오가 좋다라고 해서 샀는데 답답하다, 거참 이렇게 문자를 주셨는데 이 답답함을 좀 저희가 해소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자, 이 종목을요. 그래도 제가 한올바이오 파마도 일전에 추천 한번 드렸었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종목 정말 좋아요. 이게 중요해요. 여기 이제 보시면 이 박스를 과연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 근데 이제 최근 보시면은 삼성바이오도 그렇고 셀트리온도 이쪽 라인들 자체가요. 약간 시장이 AI, IT 쪽으로 집중이 좀 되다 보니까
조금 쉬는 경향은 있어요. 근데 이 하단 자리 있죠. 나름의 거의 그래도 이 중단 아래 있잖아요. 매수하신 자리가 나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괜찮게 잘 하신 것 같고 반등은 분명히 올 거예요. 예. 그냥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닥 라인을 지켜보자면은 3만 원짜리 자리가 매수하기는 정말 좋은 자리고 3만 원 극초반 자리가 그리고 뭐 3만 2천 원대 이 정도 자리 나쁘진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맞춰볼 때 여기 전 고점의 포인트를 넘어가는 그림을 체크를 해봐야 된다. 그럼 여기 자리에서 조금만 기다려 보신다면은 여기 고점 영역이 있죠. 이 자리 돌파하면서 갈 수가 있으니까 저는 좀 기다려보자. 다만 이제 시장의 움직임 자체가 어떻게 나올지는 좀 모르겠으나 우선 현 상황상으로는 나쁘진 않을 테니 차분하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되겠다 말씀드릴 거니까요. 홀딩하시고 만약에 이 박스 돌파하면 크게 갈 거예요. 그래서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저는 이거 돌파하는 거 보고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박스권 상단을 돌파한 이후에는 정말로 큰 흐름을 보여줄 수도 있는 종목이니까요. 너무 급하게 정리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흐름을 지켜보시면서 천천히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 문자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LG화학 우선주 주셨고요. 매수가가 31만 5천 원, 비중은 30%입니다. 33만 원대에 못 팔았더니 이 꼴이 났다라고 문자를 주셨어요. 과연 기다리면 다시 수익이 날 수 있을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번에는 정말 꼭 팔 수 있다라고 하는데 자 전문가님 LG화학 우선주 31만 5천 원 다시 한번 기회가 올 수 있을까요? 네, 또 CPI 발표가 있었는데요. 방금 아래 나왔었는데 CPI가 2.9%인 것 같더라고요. 요렇게 되면은 이제 인플레가 좀 꺾이는 모습이라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더 빨리, 더 많이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좋은 소식이 좀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잠깐 말씀드렸고. 자, LG화학 우선주가 이제 매수가가 얼마라고 하셨죠? 한 번만 더 띄워봐 주실래요? 잠깐 볼게요. 차트는 열어놨고요. 31만 원이시네요. 아이고 높다. 기다리면 오겠죠. 뭐 특별할 문제가 뭐 없는 종목인데 우선주 대응을 하셨어요. 큰 바닥에서 LG화학 차트 뭐 비슷할 거긴 한데 좀 더 낫나 LG화학은요? LG화학이 더 심각하구나. 아이고 잠깐만 있어보자. 뭐 그나마 낫긴 하는데. 야 이거 지금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되나? 실적이 잠깐만요 얼마인가요? LG화학 실적이 7월 25일 잠정시. 또 이게 또 실적이 전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나오긴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또 이렇게 얻어 터졌죠. 순이익 부분도 쉽지 않은데요. 쉽지 않아요. 차트 보면서 찾아보겠습니다. 이것도 쉽지 않네. 차트 자리에서 펼쳐보니까 10년치 차트를 펼쳐보면은 현재 구간대 자리가 가장 두꺼운 매물벽 자리들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이 자리잖아요. 그래서 여기 자리에서는 사실 매물벽이 두껍다는 것은 올라가기도 힘들지만 떨어지기도 힘든 그런 자리거든요. 그래서 현 자리에서 그렇게 많이 뭐 밑으로 내려가거나 하진 않을 거예요. 오히려 한번 꺾였기 때문에 하락은 제한적인데 문제는 뭐다? 상승도 제한적일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일시적으로 상승이 나온다면 기술적으로 반등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구간이 여기예요. 여기 22만 원대 이상에서 23, 4만 원짜리 여기까지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위로 가는데 여기 또 맞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거 보셔야 돼요. 다른 거 아니라 그냥 시장이 자연스럽게 끌고 가주면서 종목을 머리끄댕이 잡고 가줘야 돼요. 이게 해결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요. 시장이 가주면서 같이 끌고 가야 돼. 이렇게. 그렇지 않는 이상 못 올라가. 현실적으로 진짜 말씀드리면. 수급상도 LG화학 쪽 움직임 나와줘야 되는데 LG화학 수급상도 알록달록하단 말이야 아직. 뭔가 그렇다 할 게 없어. 좀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 파는 쪽도 많아. 그래서 좀 답답한 수급상이랄까? 그래서 우선 이거는 진짜 냉정하게 말씀드리지만 기다리셔야 돼요. 조금 기다리셔야 되고요. 반등 포인트까지 매수가까지 오기에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거예요. 그래서 우선 홀딩을 하시고 답 없어요? 답 없어요. 죄송합니다. 답 없어요. 시장이 나를 멱살 잡고
끌고 가길 바라야 되는 종목이다. 그래서 우선 답답하시더라도 홀딩을 해주시고요. 제가 크게 도움은 드리지 못할 것 같으니까 일단 기다리셨다가 그래도 반등 나올 때는 25만 원 넘어가면은 갈 수 있습니다. 그때 오면은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조금 더 자세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추가 매수도 어렵고요. 손실이 크다 보니 정리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홀딩 의견을 좀 들어봤는데요. 그래도 25만 원 선까지 회복을 해준다 싶으면 그때 다시 한번 상담 남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 문자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엑세스바이오 주셨고요. 매수가가 9,600원, 비중은 50%입니다. 매수한 지 일주일도 채 안 됐는데 추세가 궁금합니다. 자, 전문가님 비중 50%인데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네, 오늘도 매도 자리가 있으셨는데요. 이미 매수가가 사실 너무 높아요. 이 라인에서는 완전 단타의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봉 보시면서 조금만 밀릴 경우에 대응을 하셔야 돼요. 9,600원짜리 이 자리였고요. 땡겨봤을 때도 보시면 뭐가 느껴지시나요? 분봉 상황에서 봤을 때 여기도 있지만 계속 뭔가 걸리는 자리가 많잖아요. 분봉으로 봤을 때. 그렇죠? 한계치 자리예요. 한계치 자리. 분봉상으로 딱 보면은 야 이거 가기 쉽지 않은데 딱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선 코로나가 8월 말까지 해서 가장 크게 증가할 수 있다라고 얘기는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관련주들 죄다 상승을 좀 한 번 더 오늘 줬는데 이번 연휴 기간 좀 지나고 나서 다음 주 초에 얼마나 또 많은 확진자 수가 생겼는지 그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뭐 이미 원격 수업 관련주들을 계속 말씀을 드려 잘 가긴 했었는데요. 이 종목도 추천을 좀 드리고 잘 가긴 했거든요. 근데 단타의 영역이다. 그래서 한 번 더 만약에 올라칠 경우에는 그때는 다음 주 상황 보시고 해서 아니면 그 다음 주까지 열려있긴 하지만 우선은 조금이나마 좀 정리하시면서 나오시는 게 어떨까. 지금은 조금 선수의 영역이니까 대응하기 쉽지 않으니까 대응하기 편하신 종목으로 갈아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담 진행을 해봤고요. 종목 이야기뿐만 아니라 시장 이야기도 이렇게 자세하게 매일매일 챙겨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는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정리해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내용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S 효성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으니 우선 상승의 가능성을 지켜보자라고 들어봤고요. 사조 대림은 시간에서 하락을 보이긴 했지만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라고 합니다. 홀딩 의견 들어봤고요. 자, 흥하해운 이슈 한 방이면 더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니 우선은 대기를 해보자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김선우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유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